우리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MIT는 미국 과학자 연맹의 2015년 보고서를 인용, 한국은 24개 원자로에서 나오는 재처리 물질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자립하기로 결정하고 자원을 함께 모은다면 핵무기를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고 한 서균열 서울대 교수의 의견도 소개했다. 이어 MIT는 한국이 197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고, 2004년에는 한국 과학자들이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하지 않고 핵물질을 재처리하고 농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역시 핵무기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쌓아두고 있으며 1에서 2년 안에 제조도 가능하다고 MIT는 소개했다. 한국, 일본을 넘어 호주와 타이완, 베트남 등에서도 관련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MIT는 이 같은 아시아 국가의 자체 핵무장론에 기저에 미국의 핵부산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자체 핵무장 찬성이 60%, 전술핵 재배치 찬성이 70%라는 여론조사도 소개했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에서 핵무장 논쟁이 불거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200기 넘는 핵탄두 보유. 10년간 최소 2배 늘릴 것.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200기가 조금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그 숫자가 최소 2배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CNN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1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남중국해와 홍콩, 무역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전력 제한 논의 동참을 거부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중국의 핵전력 확대 및 현대화에 따라 현재 200기 초반 수준인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규모면에서 최소 갑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지상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 핵탄두가 현재 100기 정도인데 5년 내 약 200기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는 미국이나 러시아보다는 작다. 미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러시아는 4,300기 정도의 핵탄두를, 미국은 약 3,8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과 지상, 해상 기반 핵전력 증진으로 3대 핵전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와 함께 육해공 3대 핵전력 중 2가지만 보유해온 중국이 3대 핵전력 완성에 접근하고 있다는 제드스브라자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도 함께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이미 몇몇 전력 현대화의 영역에서 미국과 동등해졌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상황이라며 군함건조와 지상기반 재래식 탄도, 순항미사일, 통합항공망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30척의 수상 전투함정을 비롯해 모두 350척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해군력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올라섰다. 미 해군의 경우 올해 초까지 293척 정도를 보유 중이다. 중국은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 순항 미사일을 1,25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이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 및 훈련이 전 세계 나머지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2019년 공식 국방 예산은 1,740억 달러지만 연구 개발과 외국 무기 조달 등의 항목에 빠져 있어 실제 지출은 2천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2019년 국방비 지출은 6,850억 달러였으며 일본은 540억 달러, 한국은 400억 달러, 대만은 109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CNN은 덧붙였다. 화성-15보다 핵탄두 3배 탑재 신형 ICBM 시험 발사 강행 가능성. 북한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규모에서 가장 최근에 공개한 ICBM인 화성-15형은 물론이고 미국, 러시아, 중국의 ICBM과 비슷하거나 능가하고 다탄두 성능까지 갖춘 초대형 괴물 ICBM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 이번 미사일은 괴물 등의 반응이 나왔다. 고이즈미 유도교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특임조교는 NHK의 복수의 탄두를 실은 신형 미사일은 요격이 힘들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일정한 핵 억지력을 가진 걸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ICBM의 1단 추진체는 화성-15형에 사용된 액체연료 엔진 2개를 배로 늘려 4개를 클러스터링했고 2단 추진체는 지난해 말 평북 동창리에서 2차례 연소 시험을 한 새 액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1단 엔진 개수가 늘어나고 2단 엔진도 신형으로 바뀌면서 연료, 산화제 주입량이 늘어나 덩치도 커진 것.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신형 ICBM의 무게는 100톤에 이를 것이라면서 화성-15형이 실리는 9축형 이동식 발사 차량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11축 형태를 개발해 실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신형 ICBM의 탄두 탑재 중량을 1.5톤 이상으로 보고 있다. 엔진 추력 등을 감안할 때 화성-15형의 최대 3배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화성-15형도 뉴욕과 워싱턴 인근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형 ICBM은 사거리보다 탄두 중량 확대에 치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3개의 핵탄두로 미봉토를 타격하는 다탄두 ICBM으로 봐야 한다는 것. 복수의 표적에 동시다발적 핵타격이 가능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다탄두 ICBM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각각의 탄두를 서로 다른 표적에 정밀 유도하는 후추진체가 신형 ICBM에서 구체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북한의 현 기술로도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 신형 ICBM에는 동일 표적에 여러 발의 핵탄두를 쏟아붓는 다탄두 기능이 적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군 관계자는 MRV형 다탄두 ICBM도 가짜 탄두를 섞어 쏠 경우 요격이 힘들다고 말했다. 신형 ICBM이 액체연료 ICBM으로 판단되면서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 기술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다. 고체연료 ICBM은 연료 주입 없이 즉시 발사할 수 있어서 사전 포착이 힘들고 요격 대응 시간도 단축돼 더 위협적이다. 장 교수는 고체의 엔진 개발이 힘든 상황에서 탄두 중량을 키운 다탄두 ICBM을 액체 엔진으로 만들다 보니 신형 ICBM이 괴이할 정도로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형 ICBM의 크기 때문에 진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는 옛 소련처럼 ICBM 기술을 과장하려는 북한의 위장 전술로 분석하면서
신형 ICBM의 1단 추진체의 지상시험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목했다. 앙킷 판다 미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대형무기 모형을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반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1일 전략무기 개발 주역인 이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원수 칭호가 수여된 점 등은 전략무기 개발의 성과에 대한 인정이라며 ICBM이 진품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WP 북 연간 핵무기 7개 제조 가능한 핵물질 생산 추산. 북한이 친서 교환을 통해 미국과의 정상외교에 주력하면서도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러브레터라고 불릴 정도의 서한을 나누며 친분을 다졌으나 북한 비핵화에는 진전이 없었으며 오히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계속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대북 제재위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궤를 같이 한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친서교환 기간에 핵무기 보호시설을 만들고 핵탄두를 늘리는 데 진력했다고 한국, 미국의 전현직 관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대북 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보기관들은 김 위원장이 신뢰할 핵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단 한 차례도 걸음을 멈춘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북한이 추진하는 핵 억제력에는 더욱 강력한 핵탄두를 만들고 이를 실현할 다양한 고도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포함된다. WP는 북한이 자국 핵시설에서 현재 연간 최대 핵탄두 7개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면서 이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탄두를 15개 정도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최근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자국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등 핵폭탄 제조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WP 북 연간 핵무기 7개 제조 가능한 핵물질 생산 추산 1. WP는 보고서 내용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과 부품을 생산, 시험하는 6개 군기지에서의 건설이 활발하다면서 특히 기존 벙커와 저장 시설 아래에서의 새로운 벙커와 터널 구축 등을 포함해 지하 건축 활동이 급증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WP는 북한의 6개 미사일 기지에서 트럭들이 새로운 터널과 벙커 굴착 과정에서 나오는 바위들을 실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일부 장소에서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고 기존에 있거나 최근 건립된 기관시설의 위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WP는 북한이 우라늄 광석을 정제하는 평산에 있는 산업단지를 포함해 우라늄 처리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했다는 대북제재위 보고를 강조하며 북한이 이런 조치를 통해 더 많은 핵무기를 더 빨리 만드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018년 정상회담 이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은 중단해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그런 시험의 중단으로 이익을 봤으나 미국이 목표로 내세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도발 자제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의 부분적 성공을 자평할 수 있었고 북한은 긴장 완화에 따라 더 많은 핵탄두와 더 큰 미사일을 만들면서 대북제재 우회로를 열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은 핵무기 제조와 미사일 체계 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고 그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을 중단했을 뿐이라며 북한이 트럼프에게 나쁜 소식에 순환이 되는 것들을 멈춘 것이라고 말했다. 북 핵탄두 30에서 60개 제조 가능 핵물질 보유 미 전문가. 북한이 이미 10에서 2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60개를 제조 가능한 핵물질을 보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과학자연맹 산하 핵정보계획의 한스 크리스텐슨 국장과 로버트 노리스 연구원은 핵과학자 회버 1호에 낸 2018년 북한 핵능력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만약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물질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한다면 30에서 60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10에서 20개만 생산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두 전문가는 국방부 산하 국립항공우주정보센터 핵위협 이니셔티브 38 노스 등을 출처로 한 정보들을 종합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이를 확보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완벽한 핵무기 운용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1에서 2년 이후면 입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전문가는 작년 7월 워싱턴 포스트가 미 국방부 평가 자료를 입수해 북한이 최대 60개 핵무기를 제조할 핵물질을 생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북한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이 작년 9월 핵과학자 회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 핵시설 정보를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꾸준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해커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해커 연구원은 2017년 말 기준 북한이 20에서 40kg의 플루토늄과 250에서 5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6에서 32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이 연간 6에서 7개 핵폭탄을 생산할 능력을 갖췄다고 추정했다. 크리스텐슨 국장과 노리스 연구원은 또 미국 정보기관이 작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폭발력을 140킬로톤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방장관은 작년 4월 한 보고서에서 2013에서 2016년 진행한 핵실험들이 10에서 2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데 반해 2017년에 진행했던 핵실험들은 높은 위력을 과시해 더 많은